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세이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 말이 듣고 싶었어 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듣고 싶었어. 윤정은 작가님의 에세이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나 자신에게 해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담긴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4장으로 걸쳐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1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전하는 그러한 글이 담겨 있고요. 2장에서는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타인에게, 그리고 3장에서는 매일 날씨가 변하는 세상 앞에서, 4장에서는 내 마음속 모든 감정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4장에 나눠서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글들이 담겨 있어요. 책에 중간중간 이렇게 짧게 되어 있고요. 사진도 같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사진도 같이 짧은 글과 함께 담겨 있어서 잠깐 읽기 참 좋아요. 오늘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을 보내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서 막 하소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토닥토닥, 아, 그래, 그랬구나, 아, 힘들었겠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말, 그러한 속상한 그러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기에 공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속이 허헛하고 왠지 허전하고, 그럴 때 작가님은 포스트잇에다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군데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럴 때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문자로 보내도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오늘 내 마음에 인사를 건넨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난 너의 편이야.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어줘요.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해야 할 여러 일 중 가장 유의미한 일은 나의 마음을 보살피기가 아닐까. 사실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충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쓰기란 쉽지 않다. 바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쉬어야지 생각하고 살다 보면 쉬는 일은 뒷전이고 바쁜 일은 연속으로 쌓인다. 해도 끝나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부탁 들어주기,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역할을 하다 보면 끝없이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굴리고 있다. 나에게 쉼과 휴식을 선물해주자. 공간에도 빈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듯 삶에도 여백이 있어야 다시 근사하게 달릴 수 있다. 완주 없는 마라톤을 뛴다 생각하면 아찔하다. 물도 마시고 땀도 닦고 다음 마라톤을 위해 쉬는 시간도 있어야 계속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날을 좋은 대로 만끽하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햇살이 비추면 비추는 대로 좋다. 홀로인 듯 해도 홀로 있지 않으니 나는 이제 함부로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이토록 다정할 수 있으니까 마음과 감정이 향하는 곳에 내가 조용히 앉아 있다. 생각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성실히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 세상살이에 고갈되어 지치지 않도록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을 잔뜩 하며 나와의 데이트를 즐기자.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이 실은 가장 유의미한 일일 테니 오늘만큼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어줄 거다. 네. 원하는 건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편안해져.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25살이 되던 해의 겨울, 나는 인정하고야 말았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인생이 실은 핑계로 가득 찬 삶이었고, 내가 노력이라고 부르던 것은 그 핑계를 뒷받침할 뿐이었다는 것을. 열심히 살고 있다 생각했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도망치고 있었다. 목적 없는 글을 썼지만, 부끄러운 글을 썼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작가가 되고 싶었다. 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도망치던 문제들을 인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격지심 뒤에 숨어있던 내 진짜 바람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목적을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녹록지 않았던 삶 속에 책이 있어 위안이었고 글을 쓸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었다. 내가 책을 통해 받은 위로를 글에 녹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쓰고 입학 준비를 하던 그의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따뜻했다. 쓰고 싶었던 주제로 원고를 완성해 출간 기획안을 만들어 출판사 25곳에 보냈다.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도 2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했으니 한 군데도 연락을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자 생각했다. 그리고 26. 일을 하며 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이 되었고 첫 책을 출간했다. 그 뒤로도 기대했던 것만큼 순풍이 불진 않았지만 가고 싶은 방향을 알기에 막막해도 견딜만 했고 때로는 행복이 손에 들어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나와 밤 공기를 맡으며 그토록 꿈꾸던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기도 했다. 인생은 한 번도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몇 배의 노력을 한 뒤에야 작은 열매가 손에 쥐어졌다. 그래도 그 작은 열매가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신기한 건 남들은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생각보다 운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내 안에 자격지심이 들킬까봐 늘 괜찮은 척했고 웃는 얼굴로 다녔으니까. 울퉁불퉁하고 못난 나를 들키는 것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웃고 뒤돌아 우는 게 더 편안했다. 자격지심이 단번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었다. 기죽은 걸 감추려고 못나게 행동하기도 했다. 그게 못난 줄도 몰랐다. 하지만 부끄러움,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 감정들도 같이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 함께 갈 감정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못난 나도 둥글둥글하게 끌어안는 날이 종종 찾아왔다.
자격지심은 남들 눈에 띄어선 안 되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감정이었다. 밀어내지 않고 정면으로 그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보살펴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 감정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그 못난 감정들이 고맙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들이 부드럽게 마모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빛날 수 있는 까닭은 과거의 내가 그 모든 감정을 거쳐온 덕분이다. 네. 방황하는 만큼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구들의 속도와 비교해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잡는 것밖에. 그리고 나만의 방식대로 경험해보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안하더라도 불안함을 그대로 안고 진짜 나를 찾는 수밖에 없다. 누구나 출발점은 다르다. 그리고 도착점도 다르다. 각자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빨리 가도 괜찮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한다.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마음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얻은 자유는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는 달콤하고 단단하다. 나다움의 자유를 일찍 찾을수록 흔들림도 적다.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가지 않고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자유란 참 좋은 것이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삶이 되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라 여기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넓은 시야를 가져보길. 끊임없이 흔들리며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방향도 자유의 일부니까. 네.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저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아서, 그저 당신이 좋아서 우리가 서서히 깊어져 서로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좋다. 별것 아닌 이야기가 우리에겐 별것이 되고 당신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켜켜이 쌓여 둘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당신을 만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간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라 했으니 사랑이란 광활한 이 세상에서 초라한 내가 초라하지 않다 느끼게 해주는 온기가 아닐까.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 당신과 주고받은 온기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든다. 당신을 사랑하며 배운 그 마음 덕분에 나 혼자 있을 때도 조금은 외롭지만 전처럼 아프지 않다. 당신과 마주보는 나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사랑받고 사랑을 주었던 그날들처럼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했다. 온 우주에 당신밖에 없던 그 날들처럼 사소하고 시시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들도 나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빈 부분들까지도 사랑한다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럴 것만 같다. 나는 이제 거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세찬 눈보라에도
무릎 꺾이지 않고 내리는 빗속을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표정의 적요 속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예뻐해 줄 거야. 내가 가장 나다울 때를 찾아볼 테다. 나답다는 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일 테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덕분에 나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다움을 찾아가게 되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비로소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안아주고 싶을 땐 양팔을 크게 벌린다. 일단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고 어깨를 앞뒤로 굴려가며 풀어준다. 팔과 목이 편안해졌다면 양팔을 교차시켜 오른손은 왼쪽 가슴 위에, 왼손은 오른쪽 가슴 위에 올려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낀다. 심장이 빨리 뛸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한다. 심장이 느리게 뛰면 걸음을 걸어본다. 양손을 살짝 들어 가슴을 토닥토닥 해준다. 마음에게 안녕, 마음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느라. 거친 세상에서 잘 버텨내느라.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도 웃음을 찾느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버티느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고단함에 눈물 짓느라. 삶이 주는 심술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느라. 사소한 말로 받은 상처에도 괜찮은 척 하느라. 너무도 수고했어. 내 마음 내가 먼저 알아줘야지. 내 마음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며 잘하고 있다. 품이 넓은 나무처럼 천천히 팔을 뻗어 더 잘할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주 위로하고 격려해주자. 네,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